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거 쥐고 있는 거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오늘 저희 리얼 변호사 할 거고, 작년에 방영했던 굿파트너가 시즌2가 올해에도 방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제작진이 시즌1 1, 2화를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굿파트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환승연애 보고 싶었는데 그거 변호사랑 너무 관련 없다고 기각당해가지고, 굿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박유나 변호사님이 작가로 참여하신 작품이라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종식 님도 이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이혼 안 합니다. 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제 첫사랑이고 민준이 엄마예요. 가정 지켜야죠. 재산분할 해줄 게 많은 거 아닐까?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각시켜 주시는 거죠? 저만 믿으세요? 내 말이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정말 신입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심지어 제 생각엔 신입 변호사 중에서도 사건 많이 안 해본 사람일 것 같은데, 상담을 할 때부터 소장만 보고 단언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분이 가져온 자료는 소장 달랑 하나였는데 이거 봤을 때 증거가 없어 보인다, 반드시 기각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왜냐면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뭘 증거로 제출할지 모르는 거고, 소장에 다 안 깐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나오냐, 답변서에 어떻게 쓰냐, 이거를 한번 보자 이러면서 소장에 처음부터 증거 안 까는 노련한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다 보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상담을 할 때부터 소장만 저렇게 보고 반드시 기각시켜드리겠다,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의뢰인한테 멱살 잡히기 딱 좋습니다. 거봐, 벌써 나오잖아. 엄마 저거 읽어. 엄마 저거 봐봐. 장숙해 주세요. 피고 1이 근처에서 성관계 할래요? 라고 하자 피고 2가 좋죠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 1이 콘돔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초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응 리을은 뭔가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상간 소송할 때 민사법정이나 가정법원에서 저렇게 입증 자료를 띄워놓고 저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저거는 재미를 위해서 저렇게 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은 형사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의뢰인들이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런 게 요즘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연차 때에는 민사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펌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나 상간 소송도 해본 적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음담패설이 있는 상간 남녀 사이의 카톡 같은 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이고, 이상하게 상간 남녀들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서로 벗은 사진을 보내요. 바람이 날 때에는 육체적인 바람이 먼저 불붙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래서인지 벗은 사진을 그렇게 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서로 성관계 사진을 찍고 서로 성관계 영상도 그렇게 찍고, 이상하게 뭔가 증거를 자기네들이 더 많이 남겨요. 육체적으로 서로 바람이 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보니 거기에 약간 미쳐가지고 그런 식의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배우자한테 휴대폰을 털리게 되면 증거가 와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저희는 부정행위 횟수랑 기간 같은 거를 다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거나 녹화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 그런 거를 억지로 보고 있어야 될 때도 많다. 저런 증거가 가포증이나 이런 걸로 제출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 근데 저거를 법정에서 서로 보여주고 이응 리을이 무슨 뜻인가요? 막 이러지는 않는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블랙박스가 노다지야. 블랙박스. 여기 우리 저번에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돼. 피고 측 외도를 인정하십니까? 두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은 사실입니다만 친한 친구로 지냈을 뿐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1, 2가 연인으로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뭘 신아 고개 들어. 우리가 뭐 죄졌어. 외도를 인정한다. 맞습니까?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저 피고 1인 중이병이 세게 왔네. 같은 입장이시라면 변론 기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조정 기일 잡아서 바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 새끼 자기 죄 돈으로 덮고 플렉스 하는데 놀아날 생각 없거든요. 잘 생각하셨어요. 양육권 끝까지 싸우시고 판결문에 외도 남겨서 평생 아주 낙인을 찍어줘야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것 양육권은 같은데? 엄마한테 지정될 것 같은데 선심 쓰듯 미리 양보해서 돈이라도 아끼시는 게 실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저 장면에서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간 소송이랑 이혼 소송의 위자료 관련 내용이니까 엄청 연관성이 있진 않지만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신입 변호사가 또 잘못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나는 내 의뢰인의 결정에 있어서 의뢰인의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덮어주는 게 더 좋은 변호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주관은 필요 없어요. 저 역시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변호사로서의 의견이나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의뢰인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찝찝하시지 않게 죄책감이 생기지 않게 그거를 덜어주는 것도 사실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담가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치유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변호사가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정해졌는데 주제 넘게 그거랑 반대되는 선택을 강요하거나 그쪽으로 설득을 하거나 이거는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 아무리 돈이 아이들이 많아도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엄마도 면접 교섭 하면 되지 왜 한일이 그렇게 변호사, 프레이밍을. 한변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그니까 선 넘었잖아? 사과드려요. 그니까 변호사는 가치 죄송합니다. 판단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의뢰인에 대해서. 원고 김민정과 피고 박민석은 이혼한다. 양육권자로 피고 박민석을 지정한다.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은 이혼한다. 양육권자로 피고 최미진을 지정한다. 양육비나 재산 분할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셨죠? 네, 저 여자가 퇴근하셨는데. 상간녀구나. 왜요? 아, 아니에요. 이상하게 구는 거 보니까 상간녀네.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얘기를 꼭 해야겠니? 변호사님 남편분 다른 여자 있어요. 와씨 나라면 말 안 할 것 같은데?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그럼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최사라. 나는 저거를 굳이 왜 말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솔직히 엄청 친한 절친한 친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네 편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잘 다독일 수 있는 친구면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직장 상사잖아요. 심지어 뭐 파트너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인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굳이 개입 안 할 것 같아요. 상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알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저거를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까마득한 후배한테
게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한 부분을 들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고맙다라는 느낌보다는 거부감이 먼저 들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저 신입 변호사분은 굉장히 좀 처세를 잘 못하는 캐릭터로 나오나 보네요. 아마 저분이 뭐 성장하는 뭐 그런 거를 그린 드라마겠죠.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드라마라서 확실히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시즌2 나오면은 열심히 챙겨볼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영상 저 드라마만큼 재밌진 않으셨겠지만 제 리액션이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